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무심한 한마디, 직장 동료들의 가벼운 농담, 심지어는 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말조차도 나도 모르게 마음에 깊이 남아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순간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민감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말의 무게를 알게 되고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그 말들이 우리가 쌓아온 자존심, 자부심,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상처 주는 말에 대처하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방법은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상대가 2번 다시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웃음으로 되돌려주기. 영희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다들 한창 대화를 나누는 중 막내 고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영희 씨의 마음을 툭 건드렸습니다. 영희야, 요즘 살도 많이 찌고 나이 들어 보이네. 예전 같지 않아. 모두가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영희 씨는 그 말이 내심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외모에 민감했던 영희 씨에게는 가볍지 않은 주제였죠. 그 순간 영희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상처받은 기분을 드러내며 분위기를 무겁게 할 것인지, 아니면 웃어 넘기며 그 자리를 부드럽게 넘길 것인지 말이죠. 영희 씨는 한숨 대신 미소를 선택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고모, 그렇게 말하면 제가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고모랑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고 고모도 당황한 듯 웃으며 그랬구나.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단숨에 풀렸고 영희 씨도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희 씨가 사용한 유머는 단순한 방어 기제 이상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유머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을 부드럽게 무력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던진 무심한 말에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했다면 그 자리는 불편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웃음으로 그 상황을 넘겼고 고모 역시 자신이 던진 말이 그리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머로 인해 고모는 자신의 말을 다시 돌아보고 영희 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유머의 강점은 상대방에게 조심해야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갈등을 만들지 않는 점입니다. 고모도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영희 씨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고모는 웃음 속에서 자신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음번에는 더 조심하게 될 겁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처럼 유머로 상처를 넘기는 사람들은 말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의 의도와 상황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처를 주는 말이라도 그 말을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바라봅니다. 유머라는 부드러운 도구는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 상처가 아닌 웃음으로 상황을 전환시킵니다. 다음번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될 때 영희 씨처럼 가볍게 웃어 넘겨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섭섭하잖아요. 같은 유쾌한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상대방도 2번 다시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지지 않게 될 겁니다. 2번째, 불편한 대화 슬쩍 바꾸기. 철수 씨는
가족 모임에서 오랜만에 형제들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화 중 작은 형이 슬쩍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요즘 사업은 잘 되냐? 지난번에 힘들다고 했었잖아. 사업은 잘 풀려야 하는데 언제쯤 제대로 되는 거야? 평소 철수 씨는 사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담이 컸습니다. 사업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주변의 기대와 걱정이 오히려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도 형의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업이 바로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대신 대화의 방향을 슬쩍 바꾸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려 했죠. 철수 씨는 웃으며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 사업도 그렇지만 형 차는 새로 샀다면서요? 요즘 차 이야기 좀 해줘요. 그거 내가 좀 사고 싶더라니까. 형은 철수 씨의 말을 듣고 사업 이야기를 더 이어가려 하지 않고 새로운 차에 대한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부담스러운 사업 이야기를 피하면서도 형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었죠. 주제를 바꾸는 기술은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한 주제를 던졌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전환하는 것은 대화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요한 스킬입니다. 철수 씨가 만약 그 질문에 방어적으로 대응했다면 형과의 대화가 불편하게 흘러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재치 있게 화제를 바꾸어 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원치 않는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도 이 주제는 다루지 말자는 신호를 주면서 갈등을 피하는 지혜로운 대응법으로 작용합니다. 형도 철수 씨가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꼈고 차 이야기라는 긍정적인 주제로 전환되니 대화가 더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주제를 바꾸는 것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이황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길게 말해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소용없다. 주제를 바꾸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대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발휘합니다. 주제를 바꾸는 기술은 대화를 주도하면서도 상처 주는 말이나 불편한 질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연한 방법입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의 연령층에서는 이런 가족 간의 대화가 자주 발생합니다. 나이와 함께 기대가 많아지거나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불편한 질문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철수 씨처럼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꿔보세요. 형차 새로 샀다면서요? 한번 얘기해줘요. 같은 가벼운 한마디가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말의 무게를 줄이기. 선희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선희 씨에게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이야, 너희 딸은 아직 결혼 안 했지? 이제 나이도 꽤 찼는데 언제쯤 결혼할 거야? 다른 애들 다 결혼했는데 너는 걱정 안 되니? 친구의 말이 끝나자 모두의 시선이 선희 씨에게 쏠렸습니다. 자녀 결혼에 대해 나름 고민이 많았던 선희 씨는 순간 당황했고 그 말이 마치 자신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 순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던 선희 씨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자. 이 말이 내 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자기 나름대로 준비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애들 다 자기 속도로 사는 거 알잖아.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곧 전해줄게.
그 말에 분위기는 금세 밝아졌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상처가 될 뻔한 말은 선희 씨의 유연한 대응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지나가게 되었죠. 말의 무게를 줄이는 기술은 이렇게 때로는 자녀 문제처럼 민감한 주제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녀의 결혼 이야기는 부모에게 특히나 예민한 주제일 수 있지만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넘기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선희 씨는 친구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고 흘려보냄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끌어갔습니다. 이는 심리적 자기보호 기제로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세상의 작은 일은 거슬리지 않는다. 말의 무게를 줄이는 사람들은 상처 주는 말이 자신과 자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말에 깊이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 한 번쯤 자녀 결혼 문제나 다른 민감한 주제로 대화를 하다 상처받을 뻔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말을 흘려보내고 선희 씨처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도록 해보세요. 네 번째, 빙의하기. 영식 씨는 어느 주말 오후 도심의 번화가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여유를 즐기며 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에서 부딪힌 사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뭐야? 앞도 제대로 안 보고 다니는 거야? 조심 좀 하지. 그 말에 영식 씨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서로 부딪혔는데 마치 자신이 모든 잘못을 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화를 낼 법도 했지만 영식 씨는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오늘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거야. 나도 이런 상황에선 짜증을 낼 때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식 씨는 바로 화를 내는 대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네요. 영식 씨의 사과 한마디에 상대방의 얼굴도 금세 풀리며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충돌이었지만 영식 씨의 상냥한 한마디 덕분에 불필요한 갈등 없이 상황이 부드럽게 끝났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대처법은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충돌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공격적으로 들렸지만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나니 영식 씨는 더 이상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대응한 덕분에 갈등이 금세 풀렸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말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의 뿌리를 보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며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충돌들, 특히 낯선 사람과의 예상치 못한 상황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영식 씨처럼 잠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황을 부드럽게 넘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회로 바꾸기. 영철 씨는 최근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팀회의 도중 상사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말했죠. 영철 씨, 이 정도밖에 못했나요? 이렇게 진행 속도가 느려서 언제 끝내려고요? 실망스럽네요. 상사의 말은 직설적이었고 팀원들 앞에서 들은 그 말은 영철 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무겁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걸 전혀 알아주지 않다니.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영철 씨는 잠시 생각한 후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걸 내가 성장할 기회로 삼는다면 어떨까? 상사가 지적한 부분을 고쳐서 더 나아질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그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팀을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상사도 영철 씨의 성과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법은 비판을 단순한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영철 씨는 상사의 말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 말을 자신의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바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도 긍정적인 자원으로 바꾸는 태도는 단순히 상처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상사나 동료 혹은 가족에게서 비판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영철 씨처럼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이 비판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재해석하는 순간 그 말은 상처가 아닌 나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대처법으로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